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린 바로 발 특집 편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벼르고 별렀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떠나기 전에 너무 많은 이야기 들어서 아는 게 병이라고, 이게 발이 뭐 물집이 어떻게 된다, 뭐 물집이 생기면 뭐가 얼마나 아프다, 뭐 또 군대 갔다 온 뭐 제 남동생을 비롯해서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어서 그 발에 물집이 안 생길 수 없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이나 가느냐, 뭐 별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발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발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고 제일 그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짜잔,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 발바닥을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자면, 800km를 걷고 나서 지금 발의 상태는 오히려 순례길을 가기 전보다 더 좋습니다. 아기 발처럼 뽀송뽀송해지고 보들보들해지고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발바닥에 물집 하나도 잡히지 않고 진짜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800km를 걸었다는 거는 정말, 이거 진짜 여러분께 제가 자신있게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다렸어요. 사실 중간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원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죠. 우선 제가 들었던 정보 중에 신발을 미리 사서 신으면서 길들여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정말 급한 마음에 신발이랑 신발을 다 리서치를 하고 신발 매장을 가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신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왜냐면 어떤 사람은 뭐 이 브랜드에 사라, 어떤 사람은 등산화 목이 올라오는 거 사라, 어떤 사람은 또 뭐 고어텍스를 사라, 아닌 거 사라, 뭐 너무 이야기가 진짜 다양했거든요.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인터넷을 다 검색해보니까 평균을 내봤더니 살로몬 아니면 호카, 이 두 가지 브랜드가 제일 좋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신발을 신고 800km를 걸었습니다. 살로몬이라는 브랜드고,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너무나 이 자체가 저에게는 그냥 감동이에요. 보고만 있어도 뿌듯하고요. 레이나는 호카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지환 영상 감독은 또 살로몬 신발을 신고 이제 걸었습니다. 이 신발은 등산화가 아니고 트레킹화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은 이제 미끄럼 방지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발목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일반 운동화 같은 그런 모양이죠.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각보다 높은 산이나 뭐 혹은 험한 내리막길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돌들이 다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굴러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발목을 접질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발목이 좀 약하다, 이런 분들은 발목이 올라오는 신발을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런데 나는 좀 걷는 것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 정도는 플렉서블하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이라면, 좀 조심해서 걸을 수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발목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거를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다시 걷는다면 저는 여전히 발목이 올라오지 않는 트레킹화를 선택할 것 같고요. 레이나 같은 경우는 호카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도 통풍이 너무 잘 됐고, 레이나도 발에 거의 물집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800km를 완주를 했거든요. 두 신발의 차이점이라면 거의 다른 게 거의 없고, 무게로는 솔직히 호카가 더 가벼워요. 더 가볍고 바닥도 이게 훨씬 더 이제 두껍죠. 그래서 단단한 돌이나 이런 걸 밟았을 때 발바닥이 전혀 자극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아주 두껍지 않기 때문에 돌 위를 걸어갈 때 조금씩 그 돌의 모양 같은 게 발바닥에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좀 잘못되면은 물집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산티아고 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만족. 호카의 단점이라면 이게 너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사뿐사뿐 거는데 도움이 되는데, 장거리를 걸었을 때는 발이 좀 힘들 수 있대요. 그런데 진짜 가볍고 진짜 잘 말라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어떤 신발이든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신발을 신고 걸었고요. 우리 이주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살로몬. 이 신발의 약간 차이점은 이 바닥이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튼튼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 뭐 풀밭도 있지만 자갈밭도 있고 그리고 뾰족뾰족한 그런 돌들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모래밭도 있고 진짜 별의별 지형을 다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버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또 중요한 게요. 사이즈가 본인 발에 딱 맞는 거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발이 많이 부게 될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양말을 두껍게 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꼭 끼거나 아니면 너무 루스해서 발이 안에서 많이 움직이면 다 물집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신을 양말을 미리 구매해서 그 양말을 그대로 신은 상태로 오전이 아닌 오후에 신발을 사러 가셔서 이 신발만큼은 온라인으로 사시면 안 되고 가서 매장 가서 신어보고 이 양말까지 신은 상태로 걸어보고 그렇게 사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대부분은 한 사이즈 큰 거 사시면은 대강 맞습니다. 저도 한 사이즈 큰 거 샀고요. 저는 좀 약간 이런 거 준비할 때 그 직접 다 해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성격이라 두 사이즈 큰 것도 좀 테스트 겸 신어보고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다 신어봤어요 신발을. 근데 저에게는 한 사이즈가 큰 이 살로몬의 트레킹화가 가장 맞았고 그때 신었던 양말은 요겁니다. 네, 이제 양말로 넘어갈게요. 양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여러 정보를 수집한 끝에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우선 이건 이제 발가락 양말인데요. 요거는 그냥 등산하는 분들 대부분 다 신으시는 브랜드래요. 인진지라는 브랜드고요. 발가락 양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신고 빨고 해가지고 해져가지고 몇 번을 꿰맸어요. 네, 실 바늘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지꼬리 쬐끄만 거 하나는 있으셔야, 왜냐면 양말이 해져요. 하도 많이 신고 하도 많이 빨아가지고 요 발가락 양말을 안에다 신고 그리고 나서 요런 요거는 이제 재질이 울로 된 거예요. 이런 울 양말을 하나 위에다 더 신으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딱 그 실천을 계속 했고요. 하루도 안 빼고. 레이나는 이것만 신었어요. 그 발가락 양말이 불편했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한 번도 발가락 양말을 평상시에 신는 사람이 아닌데 요번만큼은 발가락 사이의 마찰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신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레이나는 요것만 신었는데도 괜찮았고요. 아무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이제 신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 여기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걷는 거 진짜 많이 하는 진짜 뭐 매일같이 걷는 그런 사람들 그 걷기에 거의 중독돼 있는 산티아고 길을 막 몇 번씩 했던 그런 사람들이랑 외국인들 만나서 얘기하고 물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에다가 발가락 양말 하나 신고 조금 더 두툼한 그 겉에 양말을 신는데 요거는 재질이 울로 된 게 좋다. 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여름에 가는데 울로 된 양말을 신으라고? 더워서 어떡하지? 근데 아니에요. 이게 통풍이 잘 됩니다. 그 발에서 땀이 났을 때 바로바로 흡수하고 이게 마르고 계속 그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8시간씩 걷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양말을 저는 요거를 한 세트로 쳐가지고 2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더 가져올 걸 중간에 진짜 요거는 진짜 다시 간다면 저는 최소 3세트 아니면 4세트까지도 가져가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가볍고요. 이거는 무게가 안 나가는데 그 어떤 그 물건보다 가장 많이 빨아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마르지 않기도 하고 수분이 많이 차서 발이 힘들 때는 중간에 한번 갈아 신을 여분도 있으면 좋고요. 딴 거는 없어도 대충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도 있듯이 그냥 되는데 양말은 진짜 이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가장 힘을 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저의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건 뭐 제가 이거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프로덕트랑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티아고 순례길을 너무나 많이 하고 이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호세마리는 그 이미 까미노 뭐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이제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거든요. 전문가예요. 저희한테 그 발크림 보내준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거 꼭 발라야 된다고 이 풋크림을 알려줬어요. 이게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링크는 제가 걸어 드릴 거고요.
뭐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원하신다면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친구를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정말 뭐 대단한 브랜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만든 분의 할머니의 레시피입니다. 할머니가 화상 입었을 때 이제 쓰기 위한 그 집안에서 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전통 그런 치유 방식으로 꿀하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 오일 요거를 섞어가지고 가지고 계신 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진짜 피부가 화상을 입었을 때 잘 들어서 이 친구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항상 발이 너무 뜨거워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있을 때마다 이거를 이제 한 번씩 발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산티아고 길을 떠날 때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봤고 진짜 크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제품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원 재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꿀하고 올리브 오일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먹어도 되는 요런 아이들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초자연 그리고 친환경적인 제품이고 이거를 밤에 잘 때 싹 발라가지고 양말을 신고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시 위에다가 듬뿍 이 크림을 바르고 이 양말들을 신고 이렇게 저는 걸었어요. 매일같이. 사실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해서 그거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테스트 겸 진짜 열심히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힘을 발휘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구하기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 대체제로 바셀린 로션 있죠? 성분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얘도 이 텍스처가 만지면 그렇게 좀 미끌미끌하게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크림인데 만약에 이거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 바셀린이나 이런 거를 바르시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꼭 잊지 마셔야 하는 거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또 하나의 챌린지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매일 해야 되는 거 그거 열심히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발은 800km 후에 너무 달랐다. 제가 저희 멤버들을 보면 정말 누가 얼마나 열심히 발랐고 얼마나 열심히 그 뭐 건조하게 유지하라는 거, 양말 어떻게 신는 거, 신발도 이제 끈 같은 것도 너무 세게 묶거나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적당히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발의 상태가 너무 다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해보니까 이거 크림 바르고 손을 깨끗하게 안 닦고 이렇게 옷을 만약에 만지잖아요. 흰 옷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얼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신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손을 씻으셔야 되고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크림을 앞으로도 계속 바를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에 뭔가 지금 상태가 물집이 잡힐 것 같다 라고 하실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이 물집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 상태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보면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아시죠 여러분도 어떤 건지? 그러니까 조금 피부가 투명하거나 뭔가 안에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 뭔가 좀 찌릿찌릿해?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요거 약국에서 다 팔아요. 이거는 사실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고 물집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밴디지라고 하면은 있어요. 다 있고요 약국에. 만약에 한국에서 이거를 뭐 구매를 못하셨다 그러면 여기 오시면은 진짜 약국마다 다 팔고요. 특히 순례길 위에 있는 약국들은요. 어떤 데는 제가 간판이 발 그림인데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발에 관련된 거 다 있거든요. 요 정도 크기부터 해서 뭐 발가락 사이에 뭐 발바닥 부위별로 다 있습니다. 요거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기미가 좀 보인다 이럴 때 아직 터지지만 않았다면은 붙이시면 된다고 하는데 깨끗이 닦고 잘 말린 다음에 얘를 딱 붙여요. 그리고 나서 절대 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뭐 샤워하고 뭐 다 원래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아물어서 이제 물집으로 발전하지 않은 좋은 상태가 되면 떨어져요. 이거를 진짜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무래도 괴롭잖아요. 그치? 생기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요만한 물집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미가 보인 적이 한 두어 번 있었는데 그럴 때 이걸 얼른 딱 붙여놓고 한 2, 3일 있다가 샤워할 때 저절로 떨어져요. 보면은 그게 굳은 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없어진 상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준비하시라는 거. 그리고 진짜 잔소리 같지만 손톱 깎기는 작은 거 하나 꼭 가져가셔서 이 발톱을 그때그때 잘 깎아주시고 발톱이 너무 길어도 이게 또 눌려가지고 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아프거나 양말에 구멍이 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톱 깎기는 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꼭 하나 준비해 가시기를 권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 안심이 되셨나요? 네, 저는 좀 막막했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께 진짜 실용적인 정보로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있다. 뭐냐면 샤워는 꼭 밤에만. 그런 이야기도 저는 들어서 꼭 실천을 했는데요. 아침에 물에 젖은 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밤에 샤워하고 그리고 발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스크린 바르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진짜 돌을 닦는 과정입니다. 메디테이션이에요. 진짜 이런 어떤 단순한 작업들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바로 순례길이기 때문에 내 발을 관리하는 것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준비를 잘 해가시면 그만큼 고생을 덜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 아직도 준비물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이런 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 말고도 좋은 정보를 가진 분들이 진짜 많으시죠? 댓글에도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많이 정보 교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는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있으시면 역시 저희 커뮤니티 글이든 아니면 이 영상에든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또 영상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